한국의 방위 산업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다른 나라의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주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했던 과거와는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자체적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이유 중 하나는 한국 무기의 품질입니다. 각국은 한국의 무기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탱크와 대포는 매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평판 덕분에 한국은 유럽, 중동 및 아시아 국가들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수백 대의 탱크, 자주곡사포, 전투기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 거래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무기 거래 중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는 또 다른 국가는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를 위해 포병 시스템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K-라임 썬더 자주곡사포는 이 경쟁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한국이 이 계약을 따낸다면 유럽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군용 차량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한국의 선박과 항공기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 구매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완제품 판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와 공동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새로운 무기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한국은 고객과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기술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비교적 작은 규모에서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성장은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위산업은 현재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한국 산업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성장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새로운 군사 기술을 위한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어 한국 기업들은 수요가 많은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특히 성공을 거둔 분야 중 하나는 포병 시스템입니다. 앞서 언급한 K-라임 썬더 곡사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으며 세계 최고의 포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포의 성공으로 한국은 이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강점 분야는 장갑차입니다. 한국의 전차와 보병 전투 차량은 첨단 기술과 신뢰성으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테스트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종종 기존 경쟁국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전투기인 KF-20을 보라매를 개발하여 잠재적 구매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 시험 단계에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해군 부문에서 한국은 군함과 잠수함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한국산 함정의 성능과 가격 대비 가치에 깊은 인상을 받아 구매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부상은 경쟁국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들은 이제 한국을 심각한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글로벌 방위산업의 혁신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도전 과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한국은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함에 따라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때때로 다른 국가와의 외교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무기 수출의 증가가 지역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무기 판매 증가가 세계 각지에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을 계속 확대할 때 이러한 잠재적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한국은 군사용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 등 새로운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향후 더욱 발전된 무기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에서 한국의 성공은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는 한 국가가 어떻게 첨단 기술의 수입국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혁신을 거듭하며 세계 무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으며 국제 안보 역학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장 스토리는 단순히 무기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외교 및 경제 협력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세계 방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한 것은 국제 정세에서 중요한 발전입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 발전, 전략적 비전,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하고 방산 수출을 확대함에 따라 글로벌 안보와 국제 관계의 미래가 어떻게 형성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푸틴의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러시아 군 지도자들은 한국을 화나게 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매우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들은 푸틴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한국과 전쟁을 시작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러시아 장군은 한국의 미사일은 아주 멀리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그들의 탱크는 우리 탱크보다 더 빠르고 강하다. 우리는 그들을 화나게 하기 전에 2번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군은 혼자가 아닙니다. 러시아군의 다른 많은 장군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푸틴이 항상 이러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서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일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푸틴이 러시아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우크라이나에서 싸웠던 러시아 군인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 무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병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무기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싸움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무기뿐만이 아닙니다. 돈 문제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제 일부 러시아인들은 러시아가 또 다른 대규모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경제학자는 우리 경제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과의 분쟁은 매우 큰 비용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논쟁은 러시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푸틴을 지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열로 인해 러시아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강력한 경제와 첨단 산업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왜 자기 나라는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한 러시아 시민은 한국은 훌륭한 휴대폰과 TV를 만든다. 왜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우지 않고 그들과 싸우고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푸틴을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는 러시아인들이 다른 나라를 동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러시아 외교관들은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대신 한국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한 외교관은 우리는 한국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들과 싸우면 우리만 다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러시아가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물러서서 약해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혼란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푸틴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가 경고를 들을까요? 아니면 한국에 대해 계속 강경한 태도를 보일까요? 러시아 군대는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들은 푸틴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푸틴의 생각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군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러시아 과학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 과학자는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 같은 국가와 경쟁할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러시아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친척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한국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싸우고 있지 않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다른 나라들도 어느 한편을 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너무 약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많은 사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문제를 겪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푸틴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걱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싸움과 걱정이 러시아를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러시아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일입니다. 결국 러시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싸우고 싶어 하고, 일부는 대화하고 싶어 하고, 일부는 한국을 그냥 내버려 두길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러시아는 나라 안팎에서 계속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선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이 이를 주도하며 점점 더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동안 핵무기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멀리 날아가고 심지어 방어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중 일부는 극초음속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음속에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상상해 보세요. 러시아는 이러한 무기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북한도 핵 프로그램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중단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사일과 폭탄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할 때마다 주변국, 특히 한국과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북한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궁금해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조용히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과 잠수함을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중국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핵무기 개발은 세계를 더욱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핵폭탄을 보유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이 아이디어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위험한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동아시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본도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해 더 많은 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첨단 기술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러시아가 걱정해야 할 또 하나의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핵 논의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곳에서 싸우고 있고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서로 싸우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핵무기에 대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한 나라가 움직일 때마다 다른 나라가 반응하는 크고 위험한 게임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한 나라가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면 다른 나라들도 안전을 위해 똑같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핵무기가 많을수록 사고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매우 크고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같은 국가 간 협정을 통해 누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협정은 점점 더 시행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단순히 폭탄과 미사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무기는 국가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힘을 과시하려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핵무기는 공격에 대한 두려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두려움, 핵무기를 다시 사용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 등 공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국가의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더 위험해질까요? 국가가 학교나 병원 같은 곳 대신 무기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될까요? 이는 쉬운 답이 없는 큰 질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는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듣는 것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미래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핵무기에 대해 내리는 선택은 앞으로 수년 동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국 핵무기의 역사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매일 더 많은 무기를 만들거나 더 적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희망은 어떻게든 각국이 이 엄청나게 위험한 폭탄 없이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 세계는 현존하는 핵무기가 절대 사용되지 않기를, 언젠가 핵무기가 전혀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특히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흥미로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도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 상당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총과 총알 몇 발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젤렌스키는 비행기와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대공 시스템과
장갑차를 막을 수 있는 대전차 무기 등 큰 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쇼의 진짜 주인공은 한국의 155mm 포탄과 초스마트 대전차 유도 미사일입니다. 이 무기는 평범한 무기가 아닙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는 군용 스포츠카와 같은 무기입니다. 155mm 포탄은 기본적으로 곡사포라고 불리는 대형포에서 발사할 수 있는 큰 총알입니다. 때로는 40km까지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옆 동네에 있는 목표물을 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탄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똑똑하기도 합니다. 포탄 중 일부는 실제로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출 수 있습니다. 대전차 유도 미사일도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에서처럼 조이스틱으로 조종할 수 있는 로켓을 상상해 보세요. 이 미사일은 탱크와 기타 장갑차를 격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탱크의 특정 약점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도는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무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 모두 많은 탱크와 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포탄과 대전차 무기가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패와 칼을 동시에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한국의 무기는 정말 믿을 수 있고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할 뿐만 아니라 잘 만들어지고 사용하기 쉽기도 하죠. 이는 상황이 순식간에 잘못될 수 있는 전쟁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확보한다면 전장의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졸이 여왕처럼 움직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더 멀리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고 적 탱크를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도시를 보호하고 러시아군에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보내는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한국이 이 무기를 보내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 큰 문제입니다. 한국이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등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에게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자국의 안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우호적이지 않은 북한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면 러시아가 화를 낼 수 있고 이는 한국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전달될지도 문제입니다. 그냥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운반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략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국가를 돕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무기가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고 더 많은 국가가 구매를 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방위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선박에서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양한 국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무기가 정말 훌륭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만든 무기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것이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한국의 놀라운 군사 기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황은 국제관계가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국가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하는 열망과 다른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결국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기로 결정하든 안 하든 이 상황은 이미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K-팝과 스마트폰으로만 알려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군사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치 갈림길에 서서 어느 길을 택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지역에 집중하기로 결정할까요? 전 세계가 한국의 결정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분쟁 중 하나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빠른 성장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한국의 무기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미사일입니다. 한국에는 현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꽤 인상적인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아주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훨씬 더 큰 나라들의 미사일과 맞먹는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특히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신무기 개발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자국 정부에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아시아의 주요 군사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군사력이 너무 좋아져서 중국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입니다. 현재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러시아와 중국을 매우 긴장하게 만듭니다. 가까운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만을 위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에서 많은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만드는 무기는 첨단 기술과 신뢰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구매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K-5 썬더 곡사포는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정말 멀리 쏠 수 있는 큰 총이죠.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KF-21이라는 새로운 전투기가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성되면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력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과 K-팝을 만드는 나라로만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심각한 군사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내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라이벌이었던 일본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군대를 더 증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너무 독립적으로 변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보호자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한국은 그다지 많은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한국도 생각해야 합니다. 일부 러시아 지도자들은 한국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은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하여 한국의 국력 신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은 아시아에서 대국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지도자들은 한국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놀라운 군사기술 발전 덕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수년 동안 많은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제 그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의 강대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중국과 일본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이 모든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긴장을 초래할까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이제 세계 군사 문제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말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빨리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기술과 현명한 계획이 어떻게 세계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한국의 군대가 강해지면 다른 나라들도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안보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한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군사 강국 부상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안보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